네, 이번 시간에는 184페이지 표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음 관련 거래 계속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페이지 2번 문제죠. 전자어음의 만기 도래. 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의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만기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기초정보관리 공부할 때 그 거래처별 초기 유월에서 받으러움을 초기 유월했던 그 어음이에요. 요 240만 원짜리가. 네,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유월 하면서 뭐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요 받으러움 요 240만 원 우리가 처리했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이 받으러움 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했던 그 건입니다. 만기 날짜 6월 20일에 240만 원 이런 내용 우리 초기 2월 했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이 6월 20일이 되어서 오늘이 6월 20일이 되어서 이것을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라. 자, 우리가 전기에 2월식일 때 요 받으러움이었잖아요. 오늘은 받으러움이 어떻게 되느냐. 자, 개정 과목을 먼저 정리해 보면요.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이게 받으러움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눈에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받으러움과 당좌예금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거 중요하단 말이죠. 받으러움을 차변에 넣어야 되느냐, 대변에 넣어야 되느냐, 또 당좌예금을 차변에 넣어야 되느냐, 대변에 넣어야 되느냐, 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럼 당좌예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여러분, 당좌예금이 자산이죠. 입금됐으니까 증가했으므로 차변에 와야 되죠. 그러니까 당좌예금이 차변이다 이거예요. 당좌예금이 왜 차변인지 아시겠죠? 당좌예금에 입금됐어요. 당좌예금이 자산이거든요. 자산 증가는 차변. 그러니까 차변에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 당좌예금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은행이 거래처니까 거래처 코드 국민은행 입력하시고, 자, 대변이 뭐냐? 대변은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 받으러움도 거래처가 꼭 필요해요. 멋쟁이가 발행한 거였어요. 받으러움,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거니까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멋쟁이가 됩니다. 네,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판단이. 자, 그러면 송소영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송소영님. 네, 요거 거래의 결합관계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볼까요? 그렇죠. 받으러움도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자산 감소. 그렇습니다. 당좌예금도 자산, 받으러움도 자산이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은 차변에 기록했으면 우리가 자산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차변에 차변에 기록한 거고, 받으러움이라는 자산 계정을 우리가 대변에 기록한 것은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은 감소했다라고 판단해서 대변에 기록한 거. 그래서 받으러움은 감소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만기가 되었으므로 어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으로 갔겠죠.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을 은행에다 제시해야 돈이 입금이 되죠. 그래서 은행에 제시했으므로 받으러움은 대변이 된다. 받으러움은 받았을 때만 차변에 와요. 어음을 상품 대금으로 받았을 때만 차변에 오고,
나머지는 다 대변이에요. 지금처럼 만기가 되었다 대변, 배서 양도했다 대변, 어음 할인했다 대변, 부도가 났다 대변. 아까 어음 관련 정리표에서 보셨죠? 받을 어음 차변에 오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거나 외상 매출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을 때, 즉 보관할 때만 차변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대변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표를 이번에 입력하고 역시 어음을 관리해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해라, 이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날짜는 며칠 날이 되겠습니까? 예, 6월 20일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20일로 고쳐주시고요. 차변부터 이번에 해볼까요? 3번 차변에 당좌예금 102번 은행의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국민당좌, 국민은행 당좌 98001. 네, 저교에는 2번 저교가 딱 맞는 말이에요. 받으러움 당좌 추심. 네. 받으러움을 당좌예금으로 회수했다라는 의미를 추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금액을 240만원 입력하시면 되죠. 2400 플러스 엔터 치시고요. 4번 대변에. 대변에 가는 것은 받으러움이죠. 110번 받으러움.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멋쟁이가 되겠습니다. 1003 멋쟁이. 그리고 적용은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돼. 위에 거 복사돼도 그대로 주시고, 이제 어음 관련 적용은 항상 나중에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고 대변에 240만원 입력합니다. 엔터. 네. 차변에 당좌예금 240만원, 대변에 받으러움 240만원입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거래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시고요. F3을 누르신다 이거예요. F3 작동이 안 되면은 여기 기능 모음에 가셔가지고 자금 관리 이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받으러움 관리라는 창이 나와야 되고요. 어음 상태를 만기라고 이걸 입력해 줘야 돼. 예. 우리가 대변에 받으러움이 가는 경우는 할인도 가고 만기도 가고 부도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맨 앞에 있는 할인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네 번째에 있는 4번으로 이걸 입력합니다. 4번을 입력하세요. 만기. 그리고 어음 번호는 아까 보관할 때는 어음 번호를 입력하지만 우리가 만기된 어음은 이미 거래처별 초기 요를 할 때 이미 입력된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찾는 거예요. 찾을 때는 F2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거나, 네, F2 키나 아니면 어음 번호 셀을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가 입력한 요 날짜 6월 20일이 만기인 어음을 여기에 쭉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6월 20일이 만기된 어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딱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를 선택이라는 단추 밑에 있죠. 그거 눌러주면 나머지 내용은 자동으로 모두 채워집니다. 만기는 뒤에 내용은 입력할 것이 없고요. 이렇게 어음 찾아주면 만기 처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네. 엔터 쳐보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더 이상 입력할 거 없다. 네. 만기에 대한 자금 관리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적용가 이렇게 바뀌죠. 네. 받으러움 현황에 이게 만기가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세 번째 수행 문제 같이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전자어음의 발행이라는 주제인데 밑에 설명을 보면은요. 주식회사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 중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저 위에 있는 어음 사진이 신사숙녀라는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을 일부를 어음 발행해서 오늘 지급해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죠? 이게 바로 지급어음이에요.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죠. 지급어음으로. 그리고 이제 외상매입금이라는 개념과목은 이미 나와 있어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가지고 이 문제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했어요. 네, 이담비님, 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실까요? 차변이 외상매입금, 네. 대변이 지급어음, 네, 배치 잘했어요. 거래처도 다 넣어야 되는 개정 과목이거든요. 예. 외상매입금은 신사숙녀, 지급어음도 신사숙녀가 됩니다. 예. 지급어음을 누구에게 발행했냐면 신사숙녀에게 발행했어요. 우리 회사가. 그래서 두 개 거래처가 똑같아요. 신사숙녀. 네. 그러면 이담비님 요거 거래의 괴락관계도 한번 말씀해 볼까요? 부채 감소죠. 그렇죠. 부채 증가죠. 예, 맞습니다. 부채 감소, 부채 증가, 맞죠? 예,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예. 그래서 이 거래는 부채가 감소하지만 또 부채가 증가했어요. 예, 외상매입금은 갚았지만 우리가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갚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갚았어요. 돌려막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했지만 우리가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또 증가하게 된 거예요. 예, 돈이 있었으면 대변에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우리 자산을 딱 떼어서 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다시 부채가 증가해가지고 아직 의무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수행 2번과 3번이 내용이 뭐냐면은 2번이 전자어음 등록을 수행하시오. 어음 등록을 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3번은 전표 입력하고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예, 세 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자, 어음을 등록하는 작업은 무슨 작업이냐 하면은 회계 처리가 아니고 우리가 전자어음을 발행하려고 이날 6월 30일 날 국민은행에서 이 전자어음 한매를 수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장부에다 먼저 등록해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전표 입력 화면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어음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에서 합니다. 자, 어음 등록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어음 책 등록이라고 하는데 왜 책이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전자어음이 없는 시절에는 종이어음이었습니다. 종이어음을 은행에서 수령할 때 한 장씩 이렇게 수령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묶음이죠, 묶음. 그래서 10매짜리 어음 책이라고 그래요. 뜯어서 쓰는 거예요, 한 장씩. 네. 그래서 어음 책 등록. 그래서 밑에 매수 10매. 만약에
더 많이 달라고 그래서 20매를 받았다 그러면 매수 20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약속 어음보다는, 즉 종이로 된 어음보다는 이 전자 어음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회사가 신청을 하면은 전자식으로 한 매 딱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수령일부터 차분하게 입력을 하시는데요. 수령일은 항상 자동으로 어떤 날짜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컴퓨터에 현재 날짜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는 여러분의 어음 수령일과 항상 다르니까 새로운 날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4년 6월 30일이 어음 수령일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0240630이라는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는 거예요. 서둘러 입력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나중에 지우고 새로 입력하는 것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차분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수령일 20240630. 자, 어음의 종류 여기 목록을 눌러보시면 1번 어음, 그냥 어음이라고 된 것은 약속 어음이에요. 그러면 전자 어음이니까 4번 써야 되겠습니다. 네. 자, 수령일부터 20240630 잘 차분히 입력하신 다음에 어음의 종류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1번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약속어음이라는 얘기예요. 약속어음이 아니고 전자어음이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4번 전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서가 자동으로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이 금융기관이에요. F2를 누르거나 여기 물음표 단추 또는 여기 셀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 우리 거래 은행들이 나와요. 어음을 수령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어음을 수령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 거래처 여기 클릭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6번 시작어음 번호. 시작어음 번호가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칸은 약속어음에서 문자로 된 번호를 입력할 때 앞칸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어음은 문자로 된 번호가 없어요. 전부가 다 숫자로 된 거죠. 그러니까 뒷칸에다가 전부 숫자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거기 위에 사진 보시고 입력하는 거죠. 004 2024 0630 1, 2, 3, 4, 5, 6, 7, 8, 9네요. 이렇게 20자리로 된 저기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마지막 셀 매수로 오죠. 한 매예요. 한 매. 거기 지금 수행 2번에 다 알려준 거예요. 한 매라고. 자, 1 하고 엔터. 자, 그러면 커서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끝내야 되니까 아래에서 등록을 누릅니다. 등록해야 등록이 돼요. 그러면은 한 개 어음이 새로이 등록되었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또 어음 등록 작업을 계속 하겠느냐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하면은 이제 등록 작업을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행 2번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전자어음 등록을 했어요. 수행 2번에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행 3번 전표 입력, 그 다음에 자금 관리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은 어음을 우리가 발행한 요 날짜로 전표를 입력해야죠. 6월 30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6월 30일로 수정하시고요. 6월 30일로 수정하시고 차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3번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신사, 신사숙녀가 거래처가 되죠. 신사숙녀.
자, 적요는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2번 적요가 적절하죠. 2번 외상매입금 반제 갚았다는 거예요.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자, 금액은 1000만원이네요. 10 플러스 엔터. 자, 두 번째 줄에 4번 대변 입력할까요?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252번 지급어음 거래처 신사숙녀죠. 신사숙녀 1004. 자, 적요는 엔터로 그냥 지나갑니다. 어음 관련된 적요는 밑에 자금 관리함으로써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1000만원. 그러면 이제 차변 대변 1000만원씩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줄을 클릭하시고 커서가 지급어음줄에 꼭 있어야 돼요. 클릭하시고 F2키를 치거나 또는 기능모음에 가서 자금관리, 이렇게 하시면 밑에 지급어음 관리 나와요. 자, 커서가 여기서 벌써 건너가 가지고 두 번째 항목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발행은 당연하니까 그래요. 지급어음이 대변,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것이 대변에 지급어음을 입력했잖아요. 지급어음 대변에 가는 일은 발행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묻지도 않고 이제 어음 번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음 번호부터. 발행은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음 번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등록했죠. 그걸 찾는 거예요. 어음 번호는. 그래서 F2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어음 번호 셀을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가 수령한 날짜가 6월 30일인 걸 딱 찾아줘요. 만약에 6월 30일에 수령한 어음이 이거 말고 더 있었다면 더 보이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시험 볼 땐 더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입력한 거 외에 백데이터가 미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가 즉 수험생이 직접 등록한 거 외의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걸 꼭 아시고, 그 중에서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 시험에 나온 어음 번호를 찾는 거죠. 004로 시작해서 뒤에 789로 끝나는 거. 요거 있죠.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겠지만 이거 맞습니다. 물론 수령일도 확인하셔야 되고. 자,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추가사항을 더 입력해야 돼요. 엔터를 쳐서 커서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발행일로 갔죠. 자, 발행일은 우리 전표 입력하는 날짜하고 같으니까 이건 고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만기일로 가는데 만기일이 오늘 날짜로 입력되어 있어요. 전표 입력한 날짜로.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일은 꼭 고쳐야 됩니다. 자, 위에 사진을 보시고 전자어음의 지급기일이라는 곳이 만기일이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2025-013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지급기일. 여기 있는 이 날짜. 2025-0130. 그리고 이제 엔터를 쳐보시면은 지급 은행으로 커서가 갔는데 어음을 수령한 은행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지급지하고 똑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는 이와 같이 발행했을 때는 어음 번호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해봤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때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급어음 현황이라는 장부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어음 관련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어가지고 3건의 전표를 입력했고요. 다음에 4번부터는 이제 어음과 관련된 장부를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음관리대장.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행과제를 보면은요, 6월 30일까지 어음관리대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이걸 수행해라 이랬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회사는 전자결제가 아니라 종이로 결제를 받는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쇄를 해야 종이로 결제를 받죠. 그래서 어음 관련된 대장들을 인쇄하는 요령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해 가지고 6월 30일자로. 자, 수행 1번부터 해볼게요. 거래처별 받으러움 현황 6월 30일자로 조회구분은 잔액으로 조회해 가지고 작성해서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 우리가 받으러움 현황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번 350만 원짜리 데일리룩에서 받은 거는 당연히 있겠죠. 그거 있을 거고요. 조회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240만 원짜리 연습한 것도 받으러움이었죠. 지난해 멋쟁이로부터 받아서 전기에 받아서 보관 중인 그 어음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만기 처리 우리 했잖아요. 2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회사는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한 거 외에는 전혀 입력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받으러움이 딱 2건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350만 원짜리 데일리룩에서 받아가지고 자금 관리했던 거 하나 하고, 작년에 우리가 2월 받아가지고 그 거래처별 초기 2월에 240만 원짜리 입력했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만기 처리한 거, 그것이 아마 조회가 되겠죠.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러움 현황이라는 장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회계 메뉴 전체 메뉴에 나가시면은 여기에 있어요. 자금 관리 쪽에 받으러움이 3번째 있습니다. 받으러움 현황. 받으러움 현황. 그 밑에는 지급어음 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받으러움 현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기일별이라는 탭이 하나 있고, 그 옆에 거래처별이라는 탭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그냥 어음을 조회하는 탭이 있고요. 그 옆에는 부분 할인 또는 분할 배서, 이런 좀 특별한 작업들만 조회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거래처별로 어음 현황을 조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래처별 탭에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탭. 그 다음에 조회 구분에서 여기 목록을 눌러보시면 잔액을 조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이 아니라 1번 잔액. 기간은 6월 30일까지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날짜는 엔터로 지나가시면 1월 1일이 되겠고요. 뒤에 날짜에서는 연도에서는 엔터 치시고, 월에서 6 입력한 다음에 1에서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6월 말일이 입력되죠. 전체 거래처를 봐야 되니까 거래처 코드를 넣을 필요 없고요. 그냥 엔터로 쭉 지나가면 처음부터 끝이라고 입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 이 3일 패션으로 회사 만들어 가지고 받으러움이라고 입력된 거는 2건밖에 없었다. 작년 거 초기 2월 할 때 우리가 240만 원짜리 멋쟁이 거 초기 2월 했고요. 앞 시간에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 대금으로 350만 원 데일리룩에서 회수했다 그래가지고 입력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거래처가 있는데 아직 데일리룩 거는 잔액란에 350으로 있고, 멋쟁이는 잔액란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전기에 240만 원 2월 받았는데 받으러움 대변에 기입됐다는 거죠. 받으러움 대변은 만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으러움이 대변에 갔다. 만기가 되었거나 배서 양도했거나 아무튼 이제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만기 처리했던 그 건이에요. 그래서 이 장부를 결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인쇄해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저 위에 있는 인쇄 버튼을 이용합니다. 한번 실제 인쇄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화면으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쇄 눌러 보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받으러옴 현황 거래처별 잔액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던 그것을 표로 이렇게 작성해 주죠. 그래서 6월 30일 현재 받으러움의 잔액은 350만 원이고 거래처는 데일리루 거였다. 결제를 여기다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가 이 결제 구조가 우리 이거하고 다르다. 우리 회사는 다른 결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 것이 여기 결제란 설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제란 설정에 여기 화살표 아래로 된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우선 결제란을 인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결제란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이와 같이 양식을 결제란을 여기서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칸수는 몇 칸이 필요하다. 뭐 3칸이 필요하면 셋, 4칸이 필요하면 넷 하면 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그 직급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뭐 담당,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어음 결제는 부장까지만 결제가 끝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칸수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제란을 자기 회사에 맞게끔 디자인하는 곳이 결제란 등록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결제란을 위에 제목 위에 출력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제목 아래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인쇄 위치죠. 타이틀 상단 하면은 저 위로 올라가고 타이틀 하단 그러면 이제 제목의 아래로 내려옵니다. 네, 결제란 결정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 제대로 켜져 있는지 이 프린터가 켜져 있는지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린터로 보낼 때는 요 인쇄하기를 누르게 되면 인쇄가 되고요. 이 더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종이로 인쇄하는 것 외에 PDF 파일 또는 JPG 파일 또는 한글 파일이나 한셀 그리고 엑셀 이런 다른 파일의 형식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나 PDF로 저장해 가지고 어디로 결제권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해 준다든가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육용에서는 PDF만 제공을 하네요. 자, 그래서 인쇄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이런 자금 관련 장부만이 아니라 모든 장부가 인쇄 기능을 다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을 종이로 인쇄해낼 수 있고 PDF로 저장해서 또는 엑셀로 저장해서 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지급어음 현황. 이번에는 조회 구분을 내용으로 하라고 그랬고요. 거래처별 탭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받으러옴 밑에서 지급어음 클릭합니다. 지급어음 현황. 자, 비슷하죠? 이번에도 거래처별로 가요. 거래처별. 세 번째 있네요. 지급어음에서는 거래처별이 세 번째 있죠? 자, 조회 구분을 이번에는 잔액이 아니라 내용으로 바꿔줘요. 내용. 네. 그러신 다음에 거래처는 전체를 해야 되니까 거래처에다 클릭하고 엔터. 네. 지급어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발행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기간은 엔터. 뒤에서는 6하고 엔터 하면은 6월이 31일까지 있나요? 네.
아무튼 6월 말까지 입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 3일 패션에서 지급보험을 입력한 것은 1,000만 원짜리 입력했던 거, 조금 전에 입력했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숙녀에 6월 30일 만기를 25년 1월 30일로 해서 1,000만 원짜리 발행한 쪽에 입력이 되어 있고 잔액이 1,000만 원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인쇄 버전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한번 볼까요? 자, 위에서 인쇄 버튼 눌러보시면 인쇄 버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급보험 현황, 거래처별 내용으로 이렇게 본다. 내용을 본다는 것은요, 이런 만기 날짜라든가 어음 번호 같은 것이 같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단순히 잔액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어음의 만기까지 이 잔액을 보면서 같이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래처별로 신사숙녀 거니까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거래처가 하나 더 있으면 거래처가 구분돼 가지고 또 하나 밑에 나오겠죠. 여러 개 나오면서 하나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란 만드는 건 여러분 아셨어요. 필요하시면 여기서 결제란 인쇄, 결제란 등록해서 우리 회사에 맞추어서 인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또 하나 실습할 것은 어음 직계표입니다. 자, 어음 직계표라는 건 뭐냐면 어음의 수불장을 작성할 수가 있는 곳인데요. 수불장이라는 게 뭐냐? 은행에서 어음을 받아오면은요, 어음의 수불장에 들어가요. 즉, 어음 등록. 어음을 등록한 것이 어음 직계표에 가는 거예요. 어음 직계표는 어음 등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음 등록 작업 했잖아요. 어음 등록 작업을 하면은 일단 그 어음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아직 받으러음이나 지급어음에, 받으러음에 갈 수는 없죠. 우리가 어음을 등록했다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지급어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넘어가기 전부터 어디엔가 어음을 등록한 것이 남아 있어야죠. 어음 직계표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음을 거기서 수불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어음의 수불장이라는 거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 한 장이 거기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회계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지급어음 현황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어음 직계표 수불장, 구분해서 수불장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금융기관은 전체 금융기관인데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받은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엔터 치면은 처음부터 끝. 수령 1도 그냥 엔터 치십시오. 한 건밖에 없으니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어음 수령해가지고 어음 등록했었죠. 그거예요. 구분에는 지금 발행이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어음은 발행된 어음이에요. 1,000만 원으로 발행했고 6월 30일 날 수령하면서 수령했고 발행도 같은 날 했고요. 만기는 1월 30일 날짜 만기로 우리가 발행했던 전자어음입니다. 밑에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수령 한매, 발행 한매, 미발행 0매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어음을 우리가 수령한 건이 이보다 더 많다 그러면 많은 내용이 여기 기록되겠습니다. 어음 수불장, 어음 직계표에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서 일일자금 명세서 장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 시점에 일일자금 명세서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일자금 명세서를 일명 격리일보라고 하는데요. 격리,
격리하고 회계가 좀 다르죠. 예, 격리하고 회계가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이제 되게 격리다 그러면은 현금 입출금, 예금 관련 업무, 은행 관련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리일보라는 이 일보는 뭐만 작성을 하냐면은 자금 관련된 그날의 거래만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예. 자금 관련 거래가 아니어도 그날의 거래는 일단 다 보여줘요. 위에 분계 내용 보여주고 밑에 장부가 몇 개 있는데 전일 잔고, 당일 증가, 당일 감소, 당일 잔액 이렇게 보여줘요. 좀 복잡해 보일 텐데 거기 보시면은 전부 다 자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예금, 어음, 그 다음에 차입금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격리일보 또는 일일자금 명세서라고 합니다. 자, 6월 30일 거 한번 작성해서 내용을 보면 되겠네요. 자, 회계 메뉴 나가셔가지고 전체 메뉴에서 여기 일일자금 명세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금 관리에 맨 위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날짜를 고쳐야 돼요.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 날짜를 6월 30일로 고쳐 보겠습니다. 자, 자금 항목에서는 그냥 전체 일일 거래에서도 우리가 이게 부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선택하셔서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계 메뉴에 여기 일일자금 명세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6월 30일 넣고 전체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맨 위에 있는 일일 거래라는 내용은 6월 30일 있었던 거래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6월 30일에 우리 회사는 하나의 거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차변에 1,000만원, 지급어음 대변에 1,000만원 이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다른 거래가 있었으면 좀 일일 거래난이 더 이거보다 더 많이 나타나겠죠. 차변 대체 이 말은 차변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대변 대체 이것도 대변과 같은 말이죠. 자, 일단 일일 거래가 위에 보이고 그 밑에 현금이 보여요. 현금이 전일 현금. 여기가 전일 현금이죠. 그 다음에 현금 여기 수입 현금 수입란이 비어 있죠. 현금 지출 여기도 비어 있죠. 그러니까 6월 30일 날 현금 거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당일 현금 똑같죠. 전일 현금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당좌 예금도 한번 보시면은 당좌 예금도 전일 잔액, 전일 잔액, 당일 증가 비어 있죠. 당일 감소 비어 있죠. 그래서 당일 잔액 같습니다. 이 당좌 예금 계좌번호 여기 참고로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도 여기 왼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 전일 잔액, 당일 증가, 당일 감소 없어요. 그래서 당일 잔액도 전일과 같습니다. 이 보통예금 계좌번호 여기에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으로 넘어가서 받으러움. 받으러음 데일리로 거였고요. 전일에 350만원, 당일 증가 감소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잔액도 같고요. 이 어음의 번호와 만기를 보여줍니다. 지급어음 이게 이제 오늘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사숙녀 거였고 전일에는 지급어음이 없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발행을 함으로써 당일 1,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당일 감소 없었고 그래서 지급어음에
당일 잔액이 1,000만 원이 됐고요. 어음 번호와 만기 날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그 밑에 보시면 차입금도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을 나타내는 칸도 있는데 해당되는 자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일자금 명세에서는 당일의 거래와 자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의 현황을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예, 보는 요령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 그리고 몇 가지 장부들 이런 것을 검색해보고 내용을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수행과제 풀이가 185페이지 하단부터 쭉 있는데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신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 190페이지, 우리 일반전표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네요. 출제 예상 평가 문제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채점은 이와 같은 평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채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 월계표, 지급어음, 일일자금 명세,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는 연습 문제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인 매출전표 입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라. 매월 말 현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매월 말 잔액을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라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현금 출납장 클릭하시고 기간을 1월부터 엔터 4월까지 봐야 되겠네요. 4월 엔터 이 장부에서 1월이 끝나는 1월의 거래 날짜 끝나는 칸에 잔액을 보면 되죠. 149420000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월이 거래가 끝나는 날짜의 잔액 118380000 이거 틀렸네요. 예,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3월은 맞겠죠? 11590 050 예. 4월도 맞겠죠? 네. 그래서 2월이 틀렸구나. 답을 클릭하시면 되죠. 다음 2번 월계표 조회. 상반기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 현금 지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그럼 월계표로 한번 가볼까요? 전체 메뉴에서 1 월계표 들어가셔서 월계표 클릭하시고 1 엔터 6 엔터 이 상반기죠. 1월부터 6월. 자, 계정 과목이 전부 가운데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조금 하단으로 내려가요.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판매비와 관리비고 현금이 지출이 가장 큰 거 여기 현금란에서 지출이 제일 큰 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접대비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 3번 문제. 지급어음 현황 조회. 25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어음의 금액은 얼마냐? 만기일별로 봐야 되겠네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지급어음 현황을 클릭하시고 여러분이 여기 만기일별이라는 이 만기일별이라는 탭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만기일을
25년도가 만기인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2025 엔터 뒤에도 2025를 넣어야 되겠네요. 2025 엔터 그러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만기를 입력하시고 어음 구분에서는 전체로 가는 거니까 엔터를 계속 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앞 시간에서 1,000만 원짜리 입력한 거 그거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게 내년 1월 30일이니까. 그래서 금액 물어봤어요. 예, 미결제 금액 1,000만 원 있죠? 지급어음의 미결제 금액 1,000만 원. 예, 1,000만 원을 답안에 입력해야 돼요. 이거 복사가 안 되네요. 이게 클릭이 안 되는 거야. 예, 이건 될까요? 예, 컨트롤 C. 복사가 안 되는 셀도 있습니다. 클릭이 안 되면 이건 되네요.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여기 금액란이 클릭이 안 돼도 한번 찍어주면 그게 예,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시험 보실 땐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10,000,000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문제 4번은요. 일일자금 명세서 6월 30일에 일일자금 명세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네, 아까 우리가 봤었는데 그거 한번 꺼내볼까요? 일일자금 명세 6월 30일 거. 네, 이미 닫아버리신 분은 다시 이렇게 6월 30일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이 증가하였다. 자, 외상매입금 거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려면 부채 계정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에 가야죠. 대변. 근데 차변이잖아요. 감소한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외상매입금 1,000만 원 증가한 것이 아니고 감소했습니다. 부채 계정의 차변은 감소예요.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는 다 맞겠죠? 자, 2번 볼까요? 국민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41350,000이다. 네, 당좌예금 밑에 있습니다. 국민은행 당일 잔액 41350,000 확인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3번도 맞았겠죠? 대일육의 받으러움 만기일은 25년 1월 10일이다. 네, 받으러움으로 가셔가지고 받으러움 대일일육 여기 만기일이 있었죠? 2025년 1월 10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사숙녀의 지급어음 번호는 이렇게 된다. 네, 지급어음에 가서 신사숙녀 거래처 거 있었죠? 어음 번호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래의 결합관계 이거 자꾸 이 얘기하는 것은 장부를 볼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채로 되어 있는 만약에 외상매입금의 계정별 원장을 만약에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차변에 기입된 것은 뭘로 인식해야 돼요? 갚았다. 부채 감소했다. 차변. 대변에 입력된 것은요? 부채가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장부는 감소, 증가 이렇게 이 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차변, 대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차변이면 감소, 외상매입금 대변이면 증가다 이거예요.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고 대변에서는 증가하는 것이다. 네, 이것을 알아야만이 지금 이런 4번과 같은 질문에서 1번이 틀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급어음은 대변에 기입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건 지급어음도 부채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급어음은 증가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다음에 5번 문제 예적금 현황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예적금 현황 조회하라 그랬으니까요. 6월 말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일일자금 명세 바로 밑에 있어요. 예적금 현황 클릭하시고 6월 30일 6 엔터 30 하시면 예적금 현황 작성이 됐습니다. 자, 신한은행 두 번째 줄에 있고요. 잔액 여기 있죠.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29,132,050이 되는군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까지 해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들을 연습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